한소미는 노란 양동이에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문질러댔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흘러내려도 멈출 수 없었죠. 고모의 눈길이 따가웠으니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한소미는 참았습니다. 19회를 살아오면서 참는 법은 익숙해졌으니까요. 야, 거기 좀 제대로 해. 손님들 곧 온다고 했잖아. 장미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거실까지 메아리쳤습니다. 마치 벼락처럼 날카로웠죠. 한소미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집안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대학 인터넷 강의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홀로 틀어놓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죠. 소미야, 옷 좀 갈아입어. 오늘 중요한 손님 올 거야. 장미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진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한소미는 고모의 말투가 바뀔 때마다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다정해지곤 했으니까요. 누구 오시는데요? 한소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미숙은 거울 속에서 한소미를 흘끗 바라봤어요. 박 사장님이야. 너도 알지? 엄마 친구분. 한소미는 알았습니다. 고모는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달라 했지만 한소미는 결코 그럴 수 없었죠.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모 집에 맡겨진 후 한소미는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장미숙은 입술을 비죽이며 향수를 뿌렸습니다. 너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 박 사장님께서 너를 소개시켜 주실 분이 있대. 부자래. 돈 많고 집도 좋은 사람. 한소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죠. 고모는 자신을 맞선이라는 명목으로 늙은 사업가들에게 소개시키려 했었습니다. 다행히 한소미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피할 수 있었어요. 난 대학 준비해야 해요. 그런 시간 없어요. 장미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향수병을 탁 내려놓으며 한소미를 노려봤죠. 이 배은망덕한 것이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그 학원비가 얼마나 나간 줄 알아?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어디야? 한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학원은 한 번도 다닌 적 없었고 옷도 늘 헌옷이었죠. 하지만 고모에게 대꾸했다간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어요. 한소미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미숙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미소를 지었어요. 왔나 보네. 소미야, 빨리 저 분홍 원피스 입고 와. 한소미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끼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틈으로 현관을 바라봤죠.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뒤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오랜만이야. 점점 더 젊어지네. 남자의 목소리가 기름기 있게 흘러나왔습니다. 장미숙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죠.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한소미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래, 얘기한 대로 준비됐나? 박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미숙이 작게 대답했어요. 네, 다 됐어요. 근데 애가 좀 말을 안 듣네요. 박기태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한소미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빚을 졌는데 그 애 하나 넘기는 거 어렵겠어? 한소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빚? 넘긴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자신을 정말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죠.
한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바라봤어요. 2층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한소미는 작은 배낭에 몇 가지 필수품을 넣었어요. 지갑, 신분증, 약간의 돈,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야 했죠. 한소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느니 도망치는 편이 나았어요. 몸을 파이프에 의지한 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갑자기 거실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야, 어디 있어? 빨리 나와. 한소미는 당황해서 미끄러졌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한소미는 재빨리 일어나 골목길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한소미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한소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한소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에 도시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외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한소미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세어보았어요. 고작 8만 원.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소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소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고모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한소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출 청소년으로. 한소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19이니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한소미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위치 추적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없었죠. 한소미는 근처 편의점의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한소미는 몸을 움츠렸어요. 바람이 불어 몸이 떨렸죠. 어디 가실 건가요? 편의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냥 친구 집에 가는 중이에요. 한소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눈빛은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죠. 비가 많이 와요. 우산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한소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난 후 한소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 밤을 지새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움켜쥐고 다시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죠. 한참을 걸었을까요? 한소미는 도심에서 벗어나 낯선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은 흐릿한 빛을 뿜고 있었어요. 한소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 했어요. 한소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소미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한소미는 멈춰 섰어요. 차 안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야, 거기서.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한소미는 눈을 크게 떴죠. 고모네 집에서 봤던 박기태의 부하들이었어요. 한소미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박 사장님이 널 찾고 계셔. 한소미는 몸부림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놓으세요. 제발. 그러나 남자들은 한소미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한소미를 차로 끌고 갔어요. 한소미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죠. 그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꼬마야. 좋은 데로 데려다 줄게.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소미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공포가 밀려왔어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제발, 왜 저를 잡는 거예요? 한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박 사장님이 널 찾아. 내 고모가 빚을 못 갚아서 말이야. 한소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모의 빚 때문에 자신이 잡혀간다고?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이길래? 한소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제야 고모가 자신을 왜 팔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넌 이제 우리 박 사장님 손님 접대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말에 한소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타고 내려갔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어요. 한소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놔주세요. 갑자기 한소미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졌어요. 그녀의 핸드폰, 지갑,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소미는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차에 태워. 빨리. 한소미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빗물에 젖어갔어요. 그것은 한소미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한소미의 외침이 비 내리는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죠. 어두운 밤 빗소리만이 그녀의 절규를 덮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너 같은 애들은 팔려가도 아무도 찾지도 않아. 한 남자가 한소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덮쳤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한소미를 차에 밀어 넣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모자를 쓰고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야, 저기 누구야? 한 남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한소미를 붙잡은 채 노인을 바라봤죠. 그냥 지나가는 노인네겠지. 빨리 가자. 노인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한소미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사라졌어요. 노인 한 명이 이 남자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이, 젊은이들. 거기까지만 해.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권위가 깃든 듯한 목소리였죠. 한소미는 손을 뻗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이 말이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한소미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노인은 모자 아래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소미는 노인의 눈빛을 볼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이, 노인네. 지나가던 길이면 빨리 가시지. 볼 일 없잖아요. 조폭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이는 한소미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죠.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빗물이 그의 낡은 옷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하는 말 들리지? 그 아이를 놓으라고 했어.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그의 말이 맑게 울렸어요. 한소미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끼어든 걸까요? 노인네가 영웅 놀이하시네.
여기서 썩 꺼지지 않으면 뼈다귀 몇 개 부러뜨려 드릴까? 조폭셋은 서로 눈짓했습니다. 한 명이 한소미를 붙잡고 나머지 둘은 노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소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칠 것 같았죠. 할아버지, 가세요. 위험해요. 한소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자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죠. 빗물에 젖은 백발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아이를 놓고 가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노인의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조폭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한 명이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한소미는 눈을 깜빡였고 다음 순간 조폭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야? 다른 조폭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그러나 노인은 이미 그의 앞에 와 있었죠. 노인의 손이 정확하게 조폭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내 놈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노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십 년간 몸에 밴 동작처럼 말이죠. 한소미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조폭이 당황하여 그녀를 놓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주먹을 쥐었어요. 너 뭐야? 죽고 싶어? 그러나 그의 위협은 공허했습니다. 노인은 이미 그의 옆에 와 있었죠. 한 번의 정확한 타격. 조폭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한소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노인 앞에서 마치 종이 인형처럼 쓰러졌죠. 그녀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한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라. 노인은 빗물에 젖은 바닥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주워 한소미에게 건넸습니다. 사진은 이미 젖어 있었지만 한소미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다시 모자를 쓰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이름이 뭐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한소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한소미입니다. 한소미.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이만식이라고 한다. 노인은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쓰러진 조폭들이 곧 의식을 되찾을 것 같았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 따라오너라. 이만식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소미는 망설였어요. 낯선 노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고 이 조폭들이 다시 일어나면 또다시 잡힐 것이 분명했죠. 한소미는 침을 삼키고 이만식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걸었어요. 한소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저기,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이만식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한소미는 그를 따랐죠. 빗줄기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마침내 이만식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만식 전자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만식은 문을 열고 한소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가게 안은 오래된 전자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선풍기 등 다양한 물건들이 수리 중이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죠. 이만식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수건과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입어라. 오래된 옷이지만 깨끗하다. 한소미는 감사히 옷을 받았습니다. 이만식은 뒤돌아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소미는 잠시 망설이다 입고 있던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은 크고 오래되었지만 따뜻했어요. 차 한 잔 마시렴. 이만식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한소미는 감사히 받았어요. 차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소미는 이제야 안도감을 느꼈죠.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한소미는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만식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한소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이상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소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어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소미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부엌에서 이만식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일어났구나. 이만식은 한소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어젯밤의 차가운 기운은 사라진 듯 했죠.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식은 밥상을 차렸어요. 소박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죠. 앉아서 먹어라.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구나. 이만식의 말에 한소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먹는 내내 한소미는 이만식을 관찰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기술자처럼 말이죠. 할아버지, 저 어제 그 사람들. 한소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널 다시 찾아올 거다.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소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일단 여기서 쉬어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식사를 마친 후 이만식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 전자수리는 평범한 가전제품 수리점이었어요. 한소미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텔레비전, 선풍기 등이 진열되어 있었죠. 이만식은 작업대에 앉아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오래전부터 혼자였지. 한소미는 이만식의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해온 듯 했죠. 도와드릴까요? 한소미가 말했습니다. 이만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저기 먼지 좀 닦아줄래? 한소미는 기꺼이 걸레를 들고 가게 안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 낯선 할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무술을 구사할 수 있을까? 한소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몇몇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러 온 노인들이었어요. 이만식은 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일했습니다. 한소미는 옆에서 조용히 도왔어요. 만식 씨, 이번에도 고마워요. 덕분에 텔레비전이 살아났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만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일 아니오. 그냥 작은 부품만 교체했을 뿐이지. 손님이 떠난 후 한소미는 문득 이만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지. 나도 한때는 다른 일을 했었다. 한소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만식의 표정이 담담했기에 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계속해서 가게 안을 정리했어요. 오후가 되자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미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죠. 여기가 만식 전자수리점이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소미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어제의 조폭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저희는 박기태 사장님 소속입니다. 혹시 젊은 여자애를 보셨나요? 가출한 아이를 찾고 있거든요. 한소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업대 뒤로 숨었어요. 이만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아이라. 그런 아이는 못 봤소. 여기는 노인들만 오는 곳이라서. 이만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라디오를 수리했어요.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살폈습니다. 그럼 혹시 어젯밤에 특이한 일은 없으셨나요? 저희 직원들이 이 근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식은 고개를 들어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난 일찍 잠자리에 들었소. 특별한 일은 없었네. 남자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본 후 나갔어요. 한소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만식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 나가면 안 된다. 그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거야. 이만식의 말대로 창문 밖으로 남자들이 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소미는 불안해졌어요. 어떡하죠?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이만식은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 한소미는 이만식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들은 아직도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이만식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뒷문으로 한소미를 데리고 나갔어요. 좁은 골목을 통해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소미가 물었지만 이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한소미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이만식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그는 한쪽 벽을 밀어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한소미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비밀 공간에는 여러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 지도, 그리고 몇 가지 무기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이만식은 상자를 열어 낡은 군번줄과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세요? 한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전에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일 뿐이지. 이만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한소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지도를 펼쳤어요. 그는 몇 개의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박기태가 널 찾아다닐 거야.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해. 한소미는 이만식의 계획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만식의 존재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소미는 이만식의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비밀 공간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만식은 이미 일어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도구와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본 후 대답했어요. 정보를 모아야 해. 박기태라는 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지. 한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이만식은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마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소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가게 안에만 있거라.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이만식이 말했습니다. 한소미는 순순히 따랐어요. 그녀는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만식이 어제 보여준 몇 권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술 매뉴얼이었지만 몇몇은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했어요. 오전이 지날 무렵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어제 본 조폭들이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오래된 라디오를 들고 있었어요. 만식 씨,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라디오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어요. 박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한번 볼게요. 이만식은 라디오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한소미를 발견했어요. 어머, 새 직원인가요? 이만식은 잠시 한소미를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친척이에요. 잠시 여기 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이 라디오를 수리하는 동안 가게 안에서 기다렸어요. 한소미는 여성이 자꾸 자신을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죠. 다 됐어요. 단선된 부분만 연결했어요. 이만식이 말했습니다. 여성은 감사하다며 돈을 내려 했지만 이만식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작은 일이니까요. 여성이 나간 후 한소미는 이만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도 아시는 분이세요?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업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박기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지. 한소미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온 여성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던 거였군요. 이만식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박기태는 이 지역 사채업자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그는 인신매매와 불법 도박,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이만식의 설명을 듣자 한소미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녀의 고모가 그런 자와 거래를 했다니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럼 고모는? 이만식은 한소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한소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내 고모는 아마 많은 빚을 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널 박기태에게 넘기려 한 것 같아. 한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이미 충분히 약해 보였으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야. 박기태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해. 그날 오후 이만식은 한소미에게 간단한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인이었지만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상대가 너를 붙잡으면 이렇게 손목을 비틀고 몸을 빠져나와야 해. 한소미는 이만식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저녁이 되자 이만식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한소미에게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이런 위험에 처하시게 해서. 이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어요. 걱정 마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식사 후 한소미는 이만식이 낡은 사진첩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만식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옛 동료들이지. 대부분 이제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소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만식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으니까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만식은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심각해졌죠.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이만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한소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재킷을 걸치며 대답했어요. 내 고모가 박기태에게 잡혔어. 그들이 널 찾기 위해 고모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한소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과 걱정이 뒤섞였죠. 어떡하죠? 이만식은 한소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난 가봐야겠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 안 돼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제 고모니까. 이만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한소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은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만식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마침내 그들은 한 창고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여기서 기다려. 내가 신호를 주면 들어와. 이만식이 말했습니다. 한소미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만식은 조용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한소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창고 안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한소미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의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한소미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소미는 안을 들여다봤죠. 창고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여러 명의 조폭들과 맞서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쪽에는 장미숙이 묶여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소미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쪽에 박기태가 서 있었어요. 그는 이만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너, 설마 이만식? 박기태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이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상대를 제압할 뿐이었습니다. 한소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뒤에서 다가왔어요. 한소미는 놀라서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여기 또 다른 녀석이 있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한소미를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만식 씨, 이 아이를 찾고 있었지? 박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나줘. 이만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기태는 웃으며 한소미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널 한번 구해줬는데 또 이러네. 이만식이 한소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소미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이만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할아버지. 한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식은 차분하게 상황을 살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기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먹었겠다. 마지막이 될 거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이만식을 둘러쌌어요. 한소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만식과 박기태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어요. 한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모 장미숙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적막한 창고 안에 울렸죠. 만식이 설마 내가 살아있을 줄이야. 박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더라? 20해 전인가? 이만식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6명의 부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왜 그 아이를 노리는 거지? 박기태? 이만식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기태는 웃음을 지었어요. 사업이야, 그냥. 빚진 사람의 조카가 가지고 있는 건 몸뿐이니까. 박기태의 말에 한소미는 몸서리쳤습니다. 고모가 정말로 자신을 이런 식으로 팔아넘긴 것이었군요. 장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내가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내 사업에 방해가 되는군. 예정이고 뭐고 없어.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 부하들이 이만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소미는 숨을 멈췄어요. 이만식은 노인이었고 부하들은 젊고 건장했습니다. 6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죠. 그러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만식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그는 첫 번째 공격자를 가볍게 피한 뒤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이만식은 마치 눈이 뒤에도 있는 듯 정확하게 뒤로 발차기를 날렸어요. 이만식은 근처에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에서 평범한 파이프가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를 회전시키며 남은 부하들을 압도했어요. 그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했습니다. 한소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만식은 단 20초 만에 6명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했어요. 불가능해. 박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만식은 천천히 박기태를 향해 걸어갔어요. 넌 변한 게 없구나, 박기태.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는군. 박기태는 뒤로 물러났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만식아,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동료였잖아. 내가 몰랐어. 내가 이 아이와 연관이 있을 줄은. 그때 한소미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그녀를 끌고 박기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소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멈춰. 더 다가오면 이해를 해칠 거야.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만식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소미는 공포에 떨었죠. 이제 어떻게 할래, 만식이? 박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넌 지금 뒤로 물러나서 떠나야 할 거야. 이만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한소미와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한소미는 그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갑자기 이만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아, 내가 물러나지. 박기태는 안심한 듯 어깨를 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만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체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밝은 빛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플래시 수류탄. 모두가 눈을 가렸습니다. 이만식은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한소미는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감아. 이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소미는 즉시 눈을 감았어요. 이만식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고모를 데리고 나가. 저쪽 비상구로.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게로 가. 이만식은 한소미의 손에 열쇠를 쥐어줬습니다. 한소미는 장미숙에게 달려가 묶인 손을 풀어주었어요. 빨리 나가요, 고모. 두 사람은 서둘러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한소미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이만식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장미숙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소미야, 저 할아버지는 누구니? 장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 빨리 달렸어요. 이만식의 가게로 향하는 길, 한소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사할까? 이만식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장미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선 진심으로 소미에게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하시오. 장미숙은 천천히 한소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소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널 희생시키려 했어. 한소미는 묵묵히 고모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모, 저도 이해해요. 고모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한소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만식과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만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에 차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기태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박기태는 이제 위험하지 않아. 나는 그를 완전히 제압했고 증거도 확보했지. 이만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인신매매를 했어. 그런데 어때? 이 동네에선 내가 법이야. 녹음이 끝나자 장미숙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가렸습니다. 한소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만식은 차분하게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 보냈어. 아마 지금쯤 박기태의 조직은 완전히 뒤집혔을 거야. 이만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만식입니다. 이만식은 잠시 전화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이만식은 한소미와 장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박기태가 체포됐다. 그의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됐고 한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안도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장미숙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한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났어. 너희는 이제 안전해. 장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이만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만식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보답은 필요 없소. 다만 앞으로 소미를 진심으로 대해주시오. 그리고 박기태의 빚은 잊으시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할 수 없을 테니. 장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이만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은 과거를 담고 있었어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요. 한소미는 이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궁금했어요. 이만식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장미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그녀는 한소미를 진심으로 대했고 이만식에게도 공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내 꿈은 뭐였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이만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럼 그 꿈을 이루렴. 이제 아무도 널 막지 않을 테니. 장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미야, 내가 도울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지원할게. 한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말을 듣길 기다려왔어요. 그녀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경찰이 이만식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기태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왔어요. 한소미와 장미숙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이만식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만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형사는 이만식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혹시 예전에 특수부대에 계셨나요? 이만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중의 눈빛으로 이만식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미숙 씨, 박기태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불법적인 이자였습니다. 실제 원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그 역시 불법 자금이었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장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했어요. 경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한소미는 이만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정말 누구신가요? 이만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야. 이만식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국가 기밀로 공식 기록에서는 모두 삭제됐지. 우리는 그림자처럼 일했어. 적을 막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소미와 장미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만식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나는 그림자 늑대라고 불렸지. 임무를 완수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만식의 눈빛이 멀리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을 그만두기로 했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 동료들, 가족, 그리고 내 영혼의 일부까지. 한소미는 이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전자수리점을 열었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이만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후회와 수용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박기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옛 동료였나요?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때 나와 같은 부대에 있었어. 하지만 그는 배신을 선택했지. 돈을 위해 우리의 임무를 망쳤고 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어. 이만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소미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그 일 이후 박기태는 사라졌어. 나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장미숙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던 거대한 이야기에 휩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할아버지의 과거와 연관이 있었던 건가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연이었어.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순간 나는 옛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수 없었어. 이만식의 말에 한소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한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만식에게 안겼어요. 이만식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박기태는 처벌받게 될 거야. 나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셈이지. 이만식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만식의 가게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소미는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박기태의 체포, 고모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식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벌써 일어났구나. 이만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한소미는 이제 그 평범한 외모 뒤에 특별한 과거와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할아버지. 차 한 잔 드실래요? 한소미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조용히 아침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이만식이 말했습니다. 한소미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박기태가 모든 것을 자백했대. 그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고 그가 연루된 모든 범죄가 밝혀졌어. 한소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악몽 같은 나날이 정말로 끝난 것이었군요. 고모는요? 장미숙 씨는 처벌을 받겠지만 협조적인 태도 덕분에 형량은 가벼울 거야. 그리고 이제 그녀도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더구나. 한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미움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에게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 꿈을 쫓아가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한소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학이라니 한때는 그저 꿈에 불과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학교에 다니면서 가게 일도 도울게요. 이만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물론이지. 이 늙은이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거야. 한소미는 기쁨에 차서 이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느낌을 받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소미는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이만식의 가게를 돕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이만식은 때때로 그녀에게 세상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의 가르침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소미는 이만식이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기념품들이 있었어요. 이게 할아버지 젊은 시절인가요? 한소미가 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늠름한 젊은 이만식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 내가 아직 그림자 늑대라고 불릴 때지. 이만식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한소미에게 사진을 건네주었어요. 혹시 후회하세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후회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난 아직 가르쳐야 할 게 많거든. 한소미는 이만식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이만식은 한소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소미야.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잃지 말거라.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한소미는 대학 입시를 치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과 발표일 한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어요. 한소미는 기쁨에 차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한소미가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만식은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한다, 소미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한소미는 이만식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만식은 한소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의 마음도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한소미라는 햇살이 있었죠. 봄이 왔습니다. 한소미는 대학에 입학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이만식의 가게에서 살았고 틈날 때마다 그를 도왔습니다. 이만식은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한소미는 매일 저녁 이만식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만식은 항상 흥미롭게 듣고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들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만식의 전자수리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한소미의 존재로 활기가 돌았어요. 노인의 미소 속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